오후 출조를 위해서 분주한 모습들입니다. 올겨울 시즌 처음으로 대마도를 찾았습니다. 오늘 제가 운영하는 동호회 회원들 많은 분들이 함께 오셨는데요. 올겨울 제가 정말 출조에 기상을 잡지 못하네요. 한 달 전부터 계획이 돼 있던 터라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들어오는 첫날 짧은 오후 낚시, 그리고 내일부터는 기상 상황에 따라서 원하는 낚시를 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도보로 이동하게 될 텐데 2박 3일 일정 동안 계속 그동안 감성돔을 대상으로 해왔었는데 오늘과 내일 그리고 모레까지는 시즌을 맡고 있는 대마도의 뱅에돔을 대상으로 재밌는 시간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리 준비해서 오후 시간 이제 2시인데요. 5시까지니까 준비해서 나가면 한 2시간 남짓 오후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서두를 보겠습니다. 연중 이맘때가 되면 뱅에돔을 대상으로 한 번씩 원정 출조를 하는데요. 다들 얼마나 설레일까요? 하지만 미리 잡아놓은 일정이기에 어쩔 수 없이 이번에는 기상이 좋지 못합니다. 마음들이 급할 겁니다. 회원들을 내리고 저도 자리를 잡습니다. 저도 아주 멋진 포인트에 자리를 했는데요. 이곳은 저는 처음 내려보는 포인트입니다. 대마도를 시즌 때마다 찾습니다만 길게 뻗어 있는 대마도에서 최남단에 위치해 있는 아마 포인트 이름을 한국 분들이 지은 것 같아요. 삼각시마라고 하는데 한글과 일본말이 합쳐져 있습니다. 우리말로 보면 삼각여라는 포인트죠. 바로 뒤에 있는 등대가 있는 갯바위하고 뭐 한 10여 미터 정도 떨어져 있는데 거의 본섬 끝발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치끝에서 부딪히는 조류가 지금 한눈에 보기에도 제법 뻗어나가고 있는데요. 조류도 강한 포인트고 수심도 깊고 완전히 이 남쪽으로 돌아 있습니다만 적지 않은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자, 이곳에서 시작하는 채비는 찌를 보지 않고 어차피 지금 해질녘에 정면에서 반사되는 태양 때문에 찌보기가 어려운데요. 찌 자체로는 투제로 무력이면 살짝 뜰 텐데 목줄이 이곳은 멀리까지 흘려서 제법 좋은 시야에 일반 뱅에돔과 긴꼬리 뱅에돔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2.5 목줄이 2.5 목줄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목줄 자체의 비중만 해도 어느 정도가 되죠. 지 5번 봉돌 2개가 아주 널찍하게 들어가 있는데 채비 정렬이 되면 투제로 찌는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할 겁니다. 이 물꼬를 따라서 아주 멀리까지 또 깊은 수심대니까 전체 층을 밑바깥 동조를 시켜나가는 그런 낚시가 될 겁니다. 대마도 최남단의 삼각여라는 포인트였습니다. 대마도를 찾는 분들께는 제법 유명한 포인트로 알려진 곳인데요. 기상 여건 때문에 출조 취소가 많이 된 탓인지 이런 포인트가 비어 있었답니다. 오늘과 내일 그리고 모레까지 한국에는 서울이 영하 18도라는 기록적인 한파가 예보되어 있는데요. 내일은 어떤 날씨가 다가올지 무섭기도 하는군요. 뭐 어쨌든 짧지만 오늘 첫날 오후 낚시는 낚시를 할 만합니다. 자, 한번 붙어봅시다. 첫 캐스팅이 들어가고 단번에 엄청난 어심이 낚싯대를 가져갑니다. 왔어. 이야, 뭐야? 샷. 이씨. 아,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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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쌰. 으쌰. 야, 이 뱅에돔이라면 5,000원 넘기는 시절 같은데. 내 이거 1호대를 잡은 게 실수 같아. 시간 조금씩 보이는데요. 참돔일 수도 있고. 참돔이네요. 어이구, 멋진 시야를 띠네.
다 맞습니다. 야, 첫 입질에 이런 놈이 올라옵니다. 자, 오늘은 뱅에놈은 아니었지만 정말 멋진 놈이네요. 자, 80cm급의 멋진 참돔입니다. 자, 하지만 오늘의 대상어는 뱅에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 곳에 깊은 곳을 공략하고 있는데요. 또 한 번 이런 참돔이 물 확률도 있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아, 첫 고기부터 에너지 소모가 너무 많았어. 당기는 힘 때문에 릴을 감을 때 줄이 꽉 끼니까 스풀이 안 나가네요. 하나하나 손으로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조류가 아직 힘이 없어서 조금 먼 데까지 지속도로 잡았다 놨다를 반복하면서 흘려주고 있는데, 투제로 찌기 때문에 채비 정렬 이후에 채비가 아주 좋은 각으로 흘러갈 수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밑밥과의 동조만 어느 정도 잘 맞춰진다면 참돔이든 뱅에돔이든 좋은 시야들을 맞고 있어서 입질 연결될 것 같은데요. 자, 또 잘 들어갔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내릴 때만 해도 괜찮았었는데 바람이 점점 나오고 있습니다. 낚시 시간이 짧기에 마음이 조금 급해졌는데요. 일단 두 번째 캐스팅에서도 곧바로 어신이 연결됩니다. 자, 이번엔 뱅에돔 같은데요. 되겠어. 자, 3cm를 조금 넘기는 일반 뱅에돔이네요. 두 번째 입질은 잔시아대 뱅에돔이었습니다. 포인트 여건으로 봐서는 해질녘에는 한바탕 전쟁을 치는 듯한 멋진 환경이었는데 점점 강하게 불어오는 바람이 걱정이 됩니다. 잘 가던 조류마저 거의 멈춰버리는 환경이 되는데요. 아, 입질이 이상해졌다. 전부 다 가가 다 나쁘네. 왔어. 씨알이 고만고만해. 오씨. 자, 약 30cm급의 일반 뱅에돔입니다. 잡어도 상당히 많지만 그래도 앞에서 한두 마리씩은 물어줄 만한데, 아마도 제가 판단할 때는 앞에 너무 많은 갈매기들이 밑밥이 들어가면 거의 뭐 물속에 한 1m 정도 들어갈 정도로 군집을 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뱅에돔이 쉽게 떠오를 수가 없죠. 밑밥이 흘러가는 밑밥을 좀 안전한 곳에서 편안한 곳에서 먹는 것 같습니다. 30m는 넘어가야 입질이 하나씩 닿기 시작하네요. 가까이에서도 입질이 잦을 듯한 포인트였는데 이상하게 가까운 곳에서는 입질을 받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주변 여건을 눈여겨봤지만 오늘은 먼 곳에서 답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낚시를 시작하고 4번의 캐스팅에서 지금 3마리가 물은 상황인데요. 어느 정도 구간 동조만 딱 지켜주면 가까운 데는 입질이 없습니다. 잡어도 상당히 많고, 조그만 채비가 나가주면 또 채비가 흘러간 상황에서 그 구간 동조만 지켜지면 곧바로 입질이 닿는 상황인데,
자, 조류가 점점 살아나면서 조금씩 괜찮은 시야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본류대에서 또 먼 곳까지 또 깊은 곳까지 공략할 때는 구간 동조가 상당히 중요하죠. 요 구간 동조, 상황에 따른 구간 동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상세하게 해볼까 합니다. 네, 올 시즌 처음으로 겨울 시즌 대마도 갯바위를 찾았습니다. 우리 함께하는 동호회 회원분들과 함께 재밌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기상이 좋지 못하네요. 자, 오늘은 본류대 공략의 핵심 구간 동조라는 제목으로 재밌는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뱅에돔 낚시에 있어서 밑밥과의 동조는 첫 번째 조항을 높일 수 있는 기준이 될 텐데요. 자, 일반적으로 채비가 들어가고 두 주걱에 밑밥이 들어가면 그 밑밥이 내려가는 길을 따라서 채비를 동조시키면서 뱅에돔의 입질을 받게 되는 것이 뱅에돔 낚시 밑밥 운용의 기본이 되겠죠. 자, 하지만 오늘같이 아주 먼 곳에 깊은 수심대까지 본류대를 공략하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채비와 밑밥을 동조시키면서 10m, 20m, 50m, 100m까지 채비를 흘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본류대를 직접 공략하는 먼 곳에 깊은 곳까지 어느 정도 채비와 동조를 시키기 위한 것이 바로 이 구간 동조라는 것인데, 이 채비의 구간 동조에 대해서는 제가 낚시를 하면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감성돔 낚시, 뱅에돔 낚시, 참돔 낚시 할 것 없이 빠른 조류의 본류, 멀리 깊은 곳을 공략할 때는 반드시 구간 동조를 이루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에는 정말 큰 조항의 차이가 날 수 있는데요. 어떤 것이 올바른 구간 동조의 방법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낚시를 하고 있는 포인트 환경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각여라는 아주 멋진 딱 삼각형처럼 생긴 포인트였는데, 저는 이 자리에 서서 본류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아주 강하게 가고 있었습니다. 자, 지류는 정상적으로 이렇게 본류에 말려드는 그런 조류 흐름이었는데요. 채비가 가까운 곳에 캐스팅이 되면 계속해서 채비 진행 방향은 이렇게 흘러가는 조경지대를 따라서 먼바닥까지 쭉 뻗어가는 조류였습니다. 제가 입질을 받는 거리를 저는 최대 100m까지 잡아서 가까운 곳에서부터 100m까지 채비를 본류의 조경지대를 따라서 흘려주는 그런 방법이었죠. 자, 이러한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던 한두 주걱의 밑밥과 제 채비가 동조돼서 80m, 100m까지 흘러간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죠. 자, 그럼 구간 동조의 올바른 방법을 한번 그림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저는 채비를 바로 발밑에다가 넣게 됩니다. 불과 한 10m 앞에 채비를 던지게 될 텐데요. 채비를 던지기 바로 직전에 약 2m 간격으로 두 번의 밑밥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 부분만 그림을 좀 크게 옮겨 볼까요? 조류 진행 방향이고 제 채비가 들어갈 때 채비를 던지기 바로 직전에 약 2m 간격으로 두 번 정도의 밑밥이 들어가고, 그 다음 채비가 들어가면서 채비와 같은 위치에다가 한 번 정도의 밑밥을 더 놓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 밑밥을 또 약 2m 간격으로, 이 공간이 다 2m가 되겠죠. 자, 이렇게 흘러가는 조류 방향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그리고 그 중앙에 제 채비가 안착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볼 때 첫 번째 밑밥과 두 번째 밑밥, 각각 밑밥과의 거리가 약 2m 간격이었는데, 이대로 쫙하게 진행되지는 않겠지만 채비가 멀리까지 흘러가더라도 이 전체 간격이 수치상으로 약 8m가 나온다면 점점 밑밥군이 형성되는 게 퍼져나가더라도 50m, 100m까지 가는 동안 곱하기 2, 전체 약 15m를 넘지 않는 밑밥 덩어리가, 밑밥군이 형성돼서 흘러가게 되고, 제 채비도 적당한 견제로서 가벼운 밑밥보다는 채비가 조금 더 무겁다고 판단하고 잡아주고 놓아주고만 잘 판단하더라도 멀리까지 흘러가더라도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채비, 밑밥의 운용 구간 안에 제 채비가 들어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이번에는 조금 다른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면에 서서 낚시를 시작하고요. 채비가 떨어지고
약 100m까지 채비가 흘러간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가까운 곳 수심이 약 7m, 이 100m까지 갔을 때 수심이 20m가 나온다고 생각할 때, 자, 백여돔과 참돔 마찬가지입니다. 뭐 감성돔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먼 곳으로 흘러가고 조류가 잘 가는 상황에서 먼 곳에 깊은 곳에서 입질을 받는 입질들은 정말 시원하게 운치를 쫙 가져갈 정도로 활성도가 높아집니다. 자, 가까운 곳에서는 밑밥이 들어가더라도 잡어 사이에서 어느 정도의 이물감만 가지고도 미끼를 놓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똑같은 날 똑같은 상황이지만 이 입질이 여기서 들어오지 않고 아주 먼 곳에서 중청에서 입질을 받게 된다면 서스럼없이 먹이를 가지고 확 들어가는 그런 입질이 될 텐데요. 자, 옆 측면에서 그림을 보면 구간 동조를 이룬 밑밥은 아주 천천히 이런 형태로 내려갈 것이고, 백여돔과 참돔 수심이 20m라고 하지만 대부분 70m, 약 70m권에서 받는 입질들은 한 8에서 12m권 딱 중청에서 입질이 닿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자, 물론 밑밥이 들어가지 않는 상황이었다 그러면 백여돔들은 깊은 곳에 바닥 가까이에 있었는데 계속해서 밑밥이 들어가면서 중청까지 떠오르고 이 구간 동조가 지속적으로 캐스팅마다 이루어지면서 한 구간에 들어왔던 밑밥을 먹고 내려간 대상 어종들이 다음 구간에 또 밑밥이 들어올 때는 더 적극적으로 그 수심대에서 다시 입질을 하게 됩니다. 자, 이 구간 동조를 잘 지켰을 경우의 특징인데요. 자, 첫 입질이 닿는 데까지는 이 구간 동조가 잘 이루어지더라도 약 70m권에서 입질을 받기 시작했다면 첫 입질을 받는 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가 있지만 한번 입질을 받고 난 이후부터는 구간 동조만 적절하게 잘 이루어지면 그 다음 입질들은 더 강하고 더 빠르고 더 강렬한 입질을 받을 확률이 아주 높은 것이 구간 동조를 잘 이뤘을 때 볼류들 공략에서 받게 되는 입질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구간 동조에 대해서는 할 이야기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 다음 기회에 다시 연결하기로 하고 오늘은 기본적인 구간 동조의 방법, 한 번, 두 번, 약 2m 간격으로 밑밥이 들어가고 세 번째 밑밥이 들어갈 때 채비가 들어가고 네 번째, 다섯 번째 또 일정한 간격으로 밑밥군을 형성해 줌으로써 멀리까지 흘리더라도 전체적인 이 구간 동조를 안에 채비가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것. 그렇게 해서 멀리서도 아주 시원한 입질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낚시라는 것이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동작이 본인 낚시의 습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요. 생각 없이 밑밥은 밑밥대로 채비는 채비대로 운용하는 것과 잘 기억하셔가지고 이런 포인트에 내리셨을 때 정확한 구간 동조를 지켜주는 것과는 큰 조과로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이 부분은 다음 갯바위 환경에서도 연결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녹여온 크릴이 다시 얼어붙을 정도로 날씨가 정말 추웠습니다. 계속해서 붙어주는 백여돔의 입질이 어느 정도 추위를 녹여주고는 있었지만 사실 이런 날은 낚시도 조금 피해야 하지요. 들어도 되겠는데요. 우씨. 자, 이번엔 씨알이 좀 좋아졌네요. 이번에는 약 35cm를 조금 넘기는 일반 백여돔이죠. 자, 해질적으로 갈수록 긴꼬리 타임이 시작되는데요. 당찬 씨알의 긴꼬리 백여돔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 캐스팅에 한 번 이상은 입질이 이어지지만 좀처럼 큰 씨알의 백여돔을 만나기는 쉽지 않군요. 첫 때가 대략 낚시 시간이 40-50분 정도 남아있는 시간 같았는데요. 내심 50점의 백여돔이 절실한 마음이 있습니다. 뭐야, 입질이야? 입질은 입질이었어. 입질도 안 좋아지고 갑자기. 자, 집에 가거라. 자, 그래도 뭐 25cm를 좀 넘기지만 긴꼬리 백여돔이네요. 짧은 오후 낚시의 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대마도의 진짜 낚시는 지금부터 1시간인데요. 오늘은
대마도 선주협회 모임이 있는 날이라고 하는군요. 왜 하필이면 오늘인 것이야. 이게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조류가 딱 서버리네 또. 물때가 바뀌어도 멈추지 않을 것 같은 조류가, 아주 강한 조류가 가고 있었는데 딱 서버리네요. 바람이 오히려 반대로 밀려나가고 있습니다. 30분 남짓 남아 있는데 자, 이렇게 되면 바로 먼 곳을 바로 한번 공략해 보자. 딱 서네 조류가. 몇 번 남지 않은 캐스팅에 기를 모아봅니다. 강한 바람, 그리고 완전히 멈춰버린 조류. 남은 시간은 먼 곳의 포인트를 곧바로 집중 공략해 갑니다. 몇 마리의 뱅에돔이 물고 나서는 입질이 딱 멈추네요. 30분 남짓 남았는데 마리수는 아니더라도 좋은 씨알에 뱅에돔을 한 마리 주면 첫날에 걸고 들어가야 되는데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첫날의 강력한 마지막 어신을 맞이합니다. 왔어.